네,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체코 정부에 문제를 삼았는데 어떤 부분을 꼭 집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목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지금 한국과 미국, 프랑스 3파전으로 진행됐던 24조 원 규모의 이 체코 원전 입찰에서 사실 가장 먼저 자격 미달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국이 최종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따내니까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한국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 네. 라면서 이제 진정서를 제출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수원은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제3자의 이제 사용할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별거다 합니다. 이번엔 정치권까지 압박하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 본사가 이른바 펜실베니아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종합주죠. 바른바 스윙 스테이트인데 네. 펜실베니아주 일자리, 미국인 일자리 15,000개를 한국이 뺏어갈 위험이 있다. 라면서 정치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최종 후보에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K원전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목리를 부리는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더티 플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한때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 맞습니다. 1979년 원전 사고가 나면서 미국 내 30년 동안 신규 원전이 중단됐습니다. 네. 때문에 경영난 때문에 지금 주인이 2차례 이상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캐나다계 사모펀드가 예. 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건이 원천 기술 이후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사안의 경우는 어쨌든 미국, 체코 그리고 한국이 얽힌 국제적인 분쟁으로 좀 끌어가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보면 이 원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3,0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단은 사실 1997년 당시에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이 한국형 신형 원전 개발에 관한 기술 전수 계약을 체결했고요. 2007년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이 라이센스 계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국형 원전은 미국 제외하고 모두 판매 가능하다라고 내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목 잡기가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이번 체코 진정 역시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체코 그 원전 수주의 주인인 체코 전력공사는 입찰에 떨어진 참가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우리 이의에 손을 좀 들어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체코 전력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회사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라면서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최종 입찰 경쟁을 벌였던 경쟁자 프랑스 네. 전력공사도 같은 이유로 지금 이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절차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이런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겠다라는 네. 이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된 거지 최종 사인 계약은 내년 3월입니다. 아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의 발빠른 외교력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 미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방문해서 추가 협상을 벌인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체코 방문합니다. 네. 이 방문 전에 어쨌든 이제 원전 기술과 관련한 갈등을 좀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미국 측과 네.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정부까지 지금 이 협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두 가지 플랜 A, 플랜 B가 필요한데요. 우선 지난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1위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네. 한국이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방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게 되면 추가 투자가 어렵다라는 네.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원전 이 수주에 가보면 원전 3강은 한국, 미국, 프랑스거든요. 네. 자,
이렇게 경쟁할 바에 협력하자라고 역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빈부격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싼 곳은 더 오르고요. 싼 곳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 지속되면 이거 별로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심해지는 이유를 꼽아보게 되면 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 벌어진 소득 격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한국의 가계 순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진다, 집값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자산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0%에 들려면 적어도 26억 원을 줘야 합니다. 아이고. 하위 20%는 4억 8천만 원, 5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상위 20% 아파트가 네. 하위보다 5.27배나 더 비싸다라는 5배가 겁니다. 넘게 비싼 맞습니다. 거네요. 지난 1년 동안 상승률을 봤더니 상위 20%는 6% 넘게 올랐는데 하위 20%는 3% 넘게 더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 규제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 있는 분들은 더 이제 높은 좋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인철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